앞으로는 학회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그 큰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아주 큰 위협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제한적입니다. 사실 리듬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학회의 이혜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팽배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이 헬스케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는 팽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간 바이오 일정을 보면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녹십자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 메디컬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 지표 동향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가가 하향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죠. 그래서 PPI, 도매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 그다음에 소매 판매 예상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우리가 원하던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주간 동향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0.7%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시각이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오렌지 색깔 금리가 단기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한 ETF들은 여전히 부진했다라는 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감을 여전히 시장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3.8%, S&P 500이 3.8%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ETF들, 아크지라든가 XBI라든가 XLB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의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코스피도 0.3%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학지수는 마이너스 1.7%. 그래서 2주간 상당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지수가 안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금리가 높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두고 보겠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그리고 그 이하 관련된 부서장들에 대한 임명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긴장감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FDA 정책이라든가 헬스케어 분야의 반부패라든가 또 인원 감축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과연 임명된 그런 장관이나 아니면 관련된 기관 부서장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당분간은 좀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는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자 리듬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은 상승하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빌미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에는 아직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만약에 그런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장은 상당폭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급적으로도 워낙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시장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바이오 관련해서 뚜렷하게 언급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었을 때 좀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된 케네디에 대해서는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백신에 대해서는 반백신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패에 대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부패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이런 이제 언급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DA에서 대해서도 인원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시사한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IH 관련한 경우에도 자금을 다른 쪽으로 좀 전용을 하겠다라든가 인력 감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따라서 그 FDA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신약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문제로 시장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시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과감하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큰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인 거죠.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그런 조직을 끌고 가면서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주 강한 정책을 펼쳤을 때 오히려 트럼프가 일부 좀 자제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위협적인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약바이오의 태풍과 같은 것이고요. 잘못 운영이 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산업을 휘청거릴 수 있게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자제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튈지 아직까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쪽 방향에서는 M&A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혼재되어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점이 더 부각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고환율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트럼프 취임 이후로 오늘 환율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고환율이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큰 축으로 뭐 CDMO 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측면에서 고환율 정책이 계속된다면 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수출하는 업체들, 뭐 CMO 이런 업체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시밀러라든가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CMO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한 시약이라든가 기기들 이런 부분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점은 해외에 지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해외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그런 부담들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비용이 더욱더 이제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 좀 불리하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에 소진되는 그런 소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가용 연수가 생각한 거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주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현금 가용 연수는 반드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환율이 떨어진다면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한 수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 수출 많이 하는 회사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율에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혜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조금 더 수혜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초 최대 바이오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년과 같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성황리에 학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은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에 따라서 M&A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입을 모아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특징적인 거는 모달리티에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요 언맷 니즈가 큰 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모달리티, 즉 이제 뭐 AD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최근 한 2, 3년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보다는 질환 분야에 대해서 아주 그 치료 효과를 잘 내고 있는 그런 물질에 대한 확보가 더 우선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뀐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국내 기업들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요한 그런 기술들, 특히 ADC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링커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항체를 같이 협업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항체 자체를 사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ADC와 관련한 그런 세부 기술들에 대한 확보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모달리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그 언맷 니즈가 큰 질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한두 달, 이제 1, 2월 달에는 이제 학회가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학회보다는 조금 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 부분이 더 관심을 모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역대 최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주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4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했는데요. 작년도 수주의 40%를 차지하는 대단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납기나 품질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5공장이 이제 4월 달에 가동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78만 4천 리터로 글로벌 랭킹 1위로 올랐습니다. 더욱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탑 20의 대부분의 회사들하고 지금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풀을 조금 더 넓히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이제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탑 20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는 탑 40까지도 고객군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희 스터디에서도 생물보안법의 대표적인 수혜 예상주로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 변화도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덩치가 워낙 이제 커진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수주도 2030년까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눠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최대 수혜로 본다 그러면 한 30% 수익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6천억 원 정도 수익이 되죠. 그래서 매년 한 1천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매우 강화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씩 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도 일부 긍정적,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2025년도 바이오 실전 투자 스타디에서는 제가 선정한 바이오 유니버스의 핵심 기업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2025년도 상반기에 집중한 그런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 유니버스의 작년도 성과가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을 하고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개별 기업별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중요한 기업 일정이 있는 기업들만 좀 따로 선별을 해서 실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